안녕하십니까? 배담원TV의 시사포커스입니다. 오늘은 아직도 꼰대인 줄 모른다. 왜? 점점 멀어져가는 2030 세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나 때는 말이야, 연가 쓰는 것이 훨씬 힘들었어. 나 때는 말이야, 육아휴직 상상도 못했어. 나 때는 말이야, 군대에서 엄청 맞았어. 요즘 군대는 군대도 아니야. 젊은 세대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다. 그래서 신조어가 나왔다. 나 때는 말이야, 이랬었지이다. 꼰대란 권위적인 사고를 가진 어른이나 선생님을 비하하는 학생들의 비하로서 기성세대가 자신의 경험을 일반화하여 젊은 사람에게 어떤 생각이나 행동 방식 따위를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행위를 속되게 이르는 말이다. 취업 포털 사이트인 사람인에 따르면 직장인 75%, 2030 젊은 꼰대 있어 라는 설문조사에서 꼰대스런 행동 5가지 유형을 소개했다. 첫째, 자신의 경험이 전부인 양 충고하며 가르치려는 유형 57.8%. 둘째, 자유롭게 의견을 내라더니 결국 본인 답을 강요하는 유형 41.3%. 셋째, 선배가 시키면 해야 한다는 식의 상명하복을 강요하는 유형 40.7%. 넷째, 나 때는 으로 시작하고 본인 경험담을 늘어놓는 유형 35.7%. 다섯째, 나이부터 확인하고 본인보다 어리면 무시하는 유형 28.7%로 발표했다. 지난 2월 6일 여수네통 뉴스의 김광호 기자는 꼰대인지 아닌지 알아보는 자가 진단법을 소개하면서 다음 중에서 3개 이상이면 초기 꼰대, 5개 이상이면 중증 꼰대라고 보도했다. 1. 적게 듣고 많은 이야기를 한다. 2. 같은 말을 2번 이상 반복한다. 3. 자기 견해만 옳다고 주장한다. 4. 공연 관람 등의 문화생활을 멀리한다. 5. 함부로 반말을 하기 시작한다. 6. 유머 감각이 떨어진다. 7. 과식, 과음, 체중 관리를 게을리한다. 8. 나라 걱정을 많이 한다. 9. 요즘 젊은 것들이라는 표현을 많이 한다. 10. 자신의 생각과 다른 이야기를 하면 비꼬거나 분노하기 시작한다. 라고 소개하고 있다. 좋게 생각하면 주관이 뚜렷하고 정체성이 확실하게 보일 수 있지만 이와 같은 유형을 만나면 서로가 불편한 것은 사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LGU+는 지난해 2월 회사 임원들이 평균 연령 27세의 1990년대생 신입사원들을 멘토로 삼아 MZ세대와 소통하는 리버스 멘토링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LGU+ 관계자는 MZ세대 언어와 소통 방법, MZ세대의 플랫폼, 요즘 세대 직업관과 회사 제도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 등 신입사원들이 직접 선정한 관심사로 멘토링이 진행됐다며 형식적인 제도가 아닌 생생한 소통과 공감의 자리로 회사 내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멘토로 지원한 매장 디자인팀 김현희 사원은 임원과 자연스럽게 대화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선입견이 있었는데 멘토링하면서 친밀감을 느꼈다며 생각이나 가치관의 차이를 이해하려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을 열고 편하게 소통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양효석 LGU+ 최고 인사 책임자는 미래 산업의 주요 고객이면서 LGU+를 이끌어갈 주역인 1990년대생 신입사원들을 리더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수용해야 조직과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다는 생각에서 리버스 멘토링을 도입했다며 멘토링에서 얻은 아이디어는 조직 케어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북한식 꼰대였던 태영호 국회의원이 꼰대 탈출의 성공의 화제를 모으고 있다. 아빠처럼 앞머리가 벗어지고 잔소리 많은 사람이 전형적인 한국 꼰대 이미지니 주의해야 한다는 대학생 아들의 가차없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러던 태 의원이 국회의 탈꼰대 아이콘으로 등극했다. 지난 5월 8일 조선일보 김미리 기자의 논설에 따르면 첫째,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 가 아니고 답은 너가 정해라는 태도다. 초선의 정치 신인이자 5년차 대한민국 신인이 선수들의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생존법은 경청이었다. 의원님이 한국을 몰라서 그렇다는 20대 보좌진 말에도 꾹 참았다. 왜? 한국 생활 대선배니까. 막춤도 랩도 먹방도 그들의 지령이었다. 시키는 대로 하겠다며 열린 자세로 임했더니 보좌진이 긴장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둘째, 잘 되면 내 덕, 안 되면 내 탓이라는 자세다. 태영호는 선거 후 국민의힘이 승리에 취하지 말고 왜 여전히 20대 여성의 표심을 얻지 못했는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했다. 진중권이 태영호만 제정신이라고 칭찬하자 그는 태영호 보좌관이 제정신이 정확하다고 부디 바로잡았다. 왜 그랬냐고 물었다. 20대 여성 비서가 선거에 이겼다지만 우리 또래 여성에게 민주당은 팀장, 국민의힘은 더 권위적인 상무 이미지라고 하더란다. 어떤 설명보다 와닿는 비유를 듣고
글의 포인트를 잡았는데 자신의 공인 척할 수 없었다고 했다고 김 기자는 논평하고 있다. 그리고 셋째, 라떼는 마리아라는 표현을 안 하기다. 태영호는 북한에 있었으면 보나마나 내 얘기만 하는 꼰대였을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북에서 나고 자란 태영호의 라떼 이야기가 남한에선 안 먹힌다. 남한에서의 사회화 연령은 20대 수준임을 그도 인정했다. 라떼로 말문을 열지 않으니 젊은 층이 마음을 열었다고 김미리 기자는 전하고 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꼰대 이미지 탈출이 최대의 관심사다. 이는 정치권은 물론 경제 및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있다. 이미 경제계에서는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변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렵기 때문이다. 문제는 정치권에 달려있다. 변화를 싫어하는 조직이기 때문이다. 권위적이며 우월주의가 몸에 배어있다. 표를 받기 전에는 몸을 낮추고 있지만 선거가 끝나기만 하면 모든 것을 잊어버린다. 역지사지를 생각해 볼 수밖에 없다. 내가 젊었을 때 기억을 생각해보면 듣기 싫었던 말과 보기 싫었던 행동이 기억난다. 그때를 생각하며 말과 행동을 바꾸면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2030 세대를 보듬어 줄 수 있다. 기러기 가정 문제에 대하여 남자는 술 먹다 죽고 여자는 바람나 가정이 깨진다는 이런 말은 하지 말았어야 한다. 당의 명칭만 빼고 전부 바꾸겠다고 언급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말이다. 나이가 들어도 젊은 세대와 소통이 된다면 꼰대의 이미지를 탈피하지만 젊다 하더라도 소통하지 못하면 꼰대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배담원TV의 시사포커스였습니다.